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아주 뭐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또 기관들의 매도가 이 주가의 발목을 잡으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했지만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위축되는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의 의미 먼저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주가가 오늘 빠진 거는 항상 그 삼성전자의 저주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 발표 당일날은 주가가 항상 빠지더라. 그러면 어닝 쇼크가 나올 때도 빠지고 쇼크가 나오면 불안감 때문에 빠지고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미리 그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 돼서 예전에 인텔이 그랬었죠. 예, 그렇죠. 인텔이 저주해가지고서 예, 호실적이 나와도 꼭 주가가 빠졌었죠. 예. 근데 이제 당일날은 그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후에는 연간 실적 전망치 자체가 이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추후의 흐름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영호 파트너께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외화 내빈. 그러니까 실적 내용은 겉은 화려했지만 실제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은 그야말로 기대 이하였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하고 연관성이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도 오히려 약세를 보였고요. 뭐 LG전자가 뭐 아침에는 좀 잠깐 반짝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에는 좀 되밀림이 나왔고 그나마 이제 LG 디스플레이 정도 이 정도만 좀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 결국은 뭐 반도체 쪽 또 내지는 기타 위 스마트폰 쪽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는 게 물론 향후 2분기에는 이렇게 1분기처럼 깜짝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기준은 컨센서스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올 것 같았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예상보다 1조가 영업이익 1조가 더 나왔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앞에서도 우리 이승원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과거의 그 학습 효과,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5나 6 때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팔리는가 싶더니 바로 식어버리는, 판매량이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예상 실적에 이제 적용을 시켰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 예상보다 잘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실적이 잘 나오면 그게 그냥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 1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면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품주들이 국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도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러면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출하량이 많이 나왔다면 2분기 때 추가 발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추가 공급 계약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승원 파트너하고 지금 파트너가 보기에는 지금의 기관의 매도가 거의 끝자락에 와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차피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 기관들이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어야 외국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사고팔고 하는 수급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오히려 충분히 현금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섹터를 좀 바꾼다. 그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로테이션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백준수 파트너도 좀 수급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수급은 사실 지금의 시장에서의 수급의 핵심 키는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여건 자체가 점점 갈수록 이제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이승원 파트너가 보여줬던 그 예상치를 보게 되면 지금 전문가들은 4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서베이 조사를 했을 때 0%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0%죠. 예. 빵은 집에 가서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0%, 예, 0%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FOMC 금리 인상 여부 결정 전까지는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우리 시장에도 들어왔지만 이런 현상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환매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매라는 거는 그동안 기관들이 펀드를 보게 되면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권이었던 얘기죠. 그러다가 수익률 마이너스가 축소가 되면서 이제 본전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환매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시 지수가 만약에 외국인들의 힘으로 인해서 중요 저항대를 돌파해서 가게 되면 또다시 이제 투자자들은 분명히 펀드 매수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관들의 수급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부분을 만드는 건 기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관 수급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또 많이 유입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이 좀
요즘에 이제 뭐 봄철을 맞아가지고 슬슬 이제 건자재주 쪽의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작년 안에는 참 좋았습니다. 최근 충분히 조정을 거친 이후에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미리 투자의 관점에서 해당 업종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진수 파트너가 보기에는 건자재주 네. 좀 매력이 좀 있습니까, 투자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뭐 이제 물론 봄철 성수기에 진입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슈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 4월 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수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냐면 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 증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15세 15% 정도의 그 주택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국토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분양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됐죠. 2015년도에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면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재건축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재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수혜주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건설주보다는 이 기자재나 이쪽에 훨씬 더 수혜가 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자재 업종들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한번 길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자재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네. 뭐 페인트도 있고 시멘트 또 가구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더 좀 세밀하게 백진수 파트너가 볼 때 투자 유망한 쪽은요. 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 쪽과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한샘이라던가 뭐 현대리바트 그리고 목재를 담당하고 있는 동아기업 같은 뭐 이런 목재 기업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이제 주방 가구들이나 또는 이제 인테리어 기자재들 이쪽이 좀 좋지 않을까 보고요. 또 이제 그거에 딸려서 그 다음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사실은 인선 ENT처럼 건축 폐기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되니까. 예, 그렇죠. 재건축을 하게 되니까 건축 폐기물의 어떤 성수기가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까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백진수 파트너가 장가갈 때가 그 건자재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장가 가서 이제 아파트 들어가야 되면 그게 고점인가요? 알겠습니다. 백진수 파트너가 장가갈 때가 그 건자재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장가 가서 이제 아파트 들어가야 되면 그게 고점인가요? 알겠습니다. 파트너 또 주말에 강연이 있으시다고요? 아,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처음으로 이제 대구 부산을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놀다 오셨군요, 그냥. 네. 예.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 되게 그랬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맛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전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에 가서 우리 대전에 오시는 분들께 올해 핵심 유망주 엑스파일을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서 우리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 둔산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대전 분들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